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박미소 원장입니다. 보톡스는 저도 예전에 가성비 시술로 추천을 드릴 만큼 효과도 크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시술인데요. 또 요즘에는 보톡스 시술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자주들 많이들 받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보톡스 시술이 만약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보톡스 시술 어떻게 받아야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톡스는 사실 보툴리눔 톡신을 원료로 치료 목적으로 한 엘러간 회사에서 처음 만들어진 제품명입니다. 우리가 밴드를 데일밴드라고 부르고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톡스라는 단어는 사실 상용화되어 있는 단어이긴 한데요.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미용 치료에서는 이 보톡스를 이용해서 근육을 마비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름을 완화하고 근육의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 보톡스는 제일 처음 안과의 사시치료에 사용됐을 때 눈 주변의 주름이 사라지는 걸 보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보톡스는 안과의 사시치료라든지 안검경련 치료, 신경외과적인 질환 치료, 신경과적인 편두통 치료, 비뇨기과적인 치료, 근육의 경련과 수축과 관련된 질환들에서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미용적인 보톡스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턱보톡스를 맞고 근육이 너무 사이즈가 줄어서 약간 해골 같아져 보이는 증상, 볼꺼짐 증상이라든지 이마나 미간에 보톡스를 맞고 눈썹이 올라간 사무라이 눈썹이 됐다든지 표정이 매우 어색해졌다든지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무라이 눈썹 같은 경우는 그 부작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보톡스 부작용은 사실 그 보톡스의 효과, 유지 기간이 사라지는 시점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보톡스의 효과가 사라지는 때에 부작용 효과 역시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도 좋은 점일 수 있겠네요. 보톡스의 단점은 일단 효과 기간이 짧다는 건데요. 보통 한 4에서 6개월 정도로 효과가 유지가 되고 그 후에는 효과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톡스 시술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바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톡스에 중화항체가 생겨서 내성이 생길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보톡스 제품을 맞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국산 제품이랑 수입산 제품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있죠.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보톡스 내성과 관련된 거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톡스의 내성은 보톡스의 용량, 맞는 주기, 제품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보형량을 너무 주기적으로 많이 맞는다면은 당연히 보톡스에 우리 몸이 노출된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내성이 생길 확률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 보톡스의 제품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산과 수입산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수입산 중에 있는 독일의 제오민 제품입니다. 그 외에 다른 수입산 제품은 사실은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오민이라고 하는 제품은 다른 보톡스 제품과는 다르게 순수 독소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순수 독소 단백질 외에 다른 단백질, 비독소 단백질들도 같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순수 독소 단백질만 갖고 있는 제오민 제품은 다른 보톡스에 비해서 내성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제오민 회사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술을 받은 환자군의 0.6%에서만 중화항체가 생성되었고 그 중에서도 내성 케이스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오민 제품은 내성에 그만큼 안전하다 라는 제품인데요. 보톡스 내성이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고려 인자가 있기 때문에 제오민이 절대 보톡스 내성을 안 생기게 한다, 100% 안 생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제오민으로 보톡스를 맞은 사람들
다른 보톡스만 맞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내성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 내성이라는 게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무서울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단순히 미용적으로는 보톡스 내성이 생기면 그냥 주름 보톡스 맞던 거를 못 맞게 되는구나, 피고 싶어도 못 피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보톡스를 사용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뭐 안검 경련이라든지 안면마비 증상들이 있을 때 이 보톡스 시술로 조금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성이 있으면은 가벼운 치료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가볍게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가벼운 미용 시술들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할 것은 보톡스 내성이 생기면 다른 어떤 보톡스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보톡스 내성이 생기면 안 된다, 나는 주름 피는 거 평생 하고 싶다, 사각턱 보톡스 평생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냥 제오미 보톡스를 받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또 승모근 보톡스나 종아리 보톡스 같이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톡스 용량이 많아지면서 노출 동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역시 제오미 보톡스를 받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조금 하나 다행인 건 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용량으로 인해서 보톡스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확률은 조금 낮습니다. 저는 셀프로 주름 보톡스 시술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한 1년에 2번 정도, 한 6개월 간격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어요. 이마랑 미간, 눈가 정도가 제가 주로 시술을 받는 부위고, 이때는 주로 저는 국산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도 아니고 제가 시술 받는 주기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국산 보톡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이가 조금 더 많이 들어서 그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시술 주기가 짧아진다면, 또는 뭐 바디 보톡스를 맞아야 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제오민을 맞아볼까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미용 시술을 10년 정도 하면서 내성 케이스를 3케이스 정도 봤는데요. 첫 번째 봤던 케이스는 제가 시술한 케이스는 아니었고 저희 대학교 동기 언니였어요. 워낙에 사각턱 콤플렉스가 있었고 보톡스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았었어요. 그때는 엘러간사에서 나온 보톡스 유일하게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러간 보톡스로 시술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주기도 뭐 크게 가깝지 않게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2년 정도 시술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톡스 효과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언니는 아무런 보톡스 시술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매우 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두 번째 케이스는 제 고객이었는데 턱 보톡스를 처음 맞으러 오셨던 분이었어요. 너무 효과가 좋아서 4개월 정도 후에 다시 오셔서 두 번째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 두 번째 보톡스 맞은 게 효과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보톡스만으로 중앙체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사각턱 보톡스가 정말 필요하던 케이스였는데 보톡스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보톡스에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보톡스를 워낙에 이것저것 해서 많이 받으셨던 케이스였고 바디 보톡스도 많이 받으셨던 케이스였어요. 다른 병원에서 보톡스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 병원에서 뭐 잘못 시술을 한 게 아니었고 이제 보톡스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세 케이스의 공통점은 일단 다 제오민이 아닌 보톡스로 시술 받은 케이스이긴 했어요. 아직까지 제오민 단독 보톡스로 시술을 받았을 때 내성이 생긴 케이스는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만큼 제오민이 내성에 안전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